그러면 월드 유로파 기항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여기서 출발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한국에서 직항도 여러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한국까지 너무 가까워요. 구시가지에서 한국까지 한 택시 타고 15분? 요 정도 가면 되고, 공항에서 또 구시가지 들어오는 것도 너무 편하고요. 먹는 거 너무 좋고, 물가도 좋고, 모든 면에서 편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마르세유도 되게 괜찮은데, 여기도 항구에서 시가지까지 가깝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직항이 없죠. 그래서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은 마르세유로 들어가셔서 프로방스 쫙 한번 미술관들 싹쓸이 하시는데, 바르셀로나만큼은 편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제노바, 밀라노 공항으로 들어가서 기차 타고 가야 되죠. 1시간 반 정도. 그렇고, 나폴리랑 로마도 그 직항은 많이 있지만, 교통이 되게 좋지만 한국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분, 1시간. 그리고 나폴리도 뭐 1시간 넘게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리고 시칠리아를 한번 여행을 해보겠다 그러시면 시칠리아에서 타셔도 되는데 뭐 좀 교통은 불편하죠. 시칠리아까지 직항도 없고. 그다음에 몰타에서 타실 수도 있어요. 이게 MSC의 장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도시에서 타서 7박 있다가 거기 내리는 거. 그래서 좀 더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은 도시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바르셀로나부터 추천을 한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항지 설명하기 전에 여기는 모항지죠. 크루즈가 출발하는 곳을 모항지라고 합니다. 아유, 영아송님, 안녕하세요. 네. 네, 중간중간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예. 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은 크루즈 전날 아침에 혹은 뭐 점심때 한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시차 때문에 저녁에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거의 떡실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죠. 한국에서는 한밤중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 놓으면 막 이제 빨리 자고 싶은데 시차 적응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바르셀로나가 또 좋은 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시차의 피로가 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항에서 보통 이제 터미널 1에 도착해가지고요. 공항 버스 타고 카탈루냐 광장으로 가시면 돼요. 한 35분 정도 걸리고요. 버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가기 편합니다. 7.45유로 정도 걸리고요. 계속 옵니다, 버스는. 그래서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3명 이상이면 택시 타셔도 괜찮습니다. 인당 10유로 남짓 되니까. 2인 이하면은 아에로부스, 공항버스 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숙소를 어디 잡으면 좋냐? 고딕지구나, 에이샴플라 지구나, 람블라스 거리 근처 답입니다. 전부 다 걸어서 도보권이에요. 그리고 카탈루냐 광장. 좀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딕지구는 로마 시대부터 켜켜이 막 오래된 건물들이 쌓여 있어서 걸어 다니면 너무너무 황홀해요. 막 2000년의 역사를 걸어 다니는 기분. 맛집도 많고 골목도 많고 재미있고요. 에이샴플라는 나중에 이제 신시가지로 생긴 데라서 막 바둑판 격자 모양인데 맛집이 되게 많아요. 트렌디한 맛집.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뭐 까사바트요 요런 데 나름 걸어 다닐 수 있고 호텔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엘보른지구도 고딕지구 근처라서 비슷한 느낌인데 피카소 미술관이랑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한국까지 15분, 20분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너무 편하죠. 대중교통도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뭐 필요하면 타시면 되고요. 자, 제가 바르셀로나를 한 장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켜켜이 쌓여 있는 예, 구시가지의 거리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왼쪽에 까사바트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복게리아 시장. 요렇게 보통 이제 승선날이랑 하선날, 하루 정도 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딕지구 안에 그 레이알 광장에 가시면은 요렇게 가우디의 초기 작품, 가로등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셀로나 대성당 가시면 오른쪽 사진, 예,
요런 풍경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복게리아 시장 가시면은 이렇게 하몽 썰어서 파는 장인들 보실 수 있고 또 식당에 가서 뭐 코스별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세컨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거 가서 코스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시면 또 요런 풍경들 보실 수가 있고 사진 잠시 보여드렸고 이제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갈 곳이에요. 제 구글 맵에는 빨간 곳, 지금 빨간 하트 붙은 게 뭐 교통의 요지라던가 호텔이고요. 녹색 깃발 붙은 데가 가봐야 될 관광지. 그리고 노란색 별표가 맛있는 집, 맛집. 예. 요런 순서로 이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마킹을 해놨는데, 예. 여기 지도 오른쪽 중간에, 커서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하트, 여기가 MSC 크루즈 터미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밀집해 있으니까 구시가지겠죠? 예. 여기 지금 중간이 구시가지, 그리고 오른쪽 약간 밑에 이 해변을 따라 있는 데가 바르셀로네타 해변. 네. 그리고 여기 약간 위쪽에 바둑판 모양 있죠? 예, 카사밀라 글자도 보이네요. 여기가 에이샴플라라고 하는 신시가지고 여기에 뭐 까사밀라, 까사바트 요런 거 있고 오른쪽 위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써 있죠. 예. 그래서 대략 시가지는 요런 느낌이다. 그리고 왼쪽 밑에 여기가 몬주익 언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대략 요렇다. 요거를 충실하게 가려면 3박 4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다 봐야 되니까 물론 이걸 충실하게 다 보고 싶으시면 크루즈 타기 3일 전에 가시면 돼요. 뭐 시간 되는 대로 이틀 전에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시가지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 지도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승선 전날에는 주로 오후에 바르셀로나 도착하시면요. 이제 졸리지만 좀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운을 차리시면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람블라스 거리나 뭐 고딕지구, 에이샴플라 다 사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맛집 되게 유명하고 또 가성비도 좋은 데를 제가 몇 개만 써놨습니다.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고딕지구 걸어 다니면 요런 막 골목길들 걸어 다니면서 이런 거 보면 그 비행기 안에서 뭉쳤던 근육도 좀 풀리고 좀 산책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되면서 좋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2시나 3시에 눈 뜨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찍 눈 뜨지 않으려면 이 전날 멜라토닌을 먹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한 5시, 6시 정도 되면 막 뛰쳐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딕지구 새벽에 좀 걸어 다니고 뭉쳐서 그리고 시간 되면 이제 복게리아 시장 와서 요렇게 샌드위치나 뭐 이런 거 카페 콘레체 이런 거 드시고요. 그걸 동선을 설명을 하자면 자, 승선은 보통 점심때 하거든요. 점심에서 한 오후 3시 사이에. 승선하기 전까지 아침에 한 3시, 뭐 4시 이렇게 눈 뜨면은 좀 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를 2군데로 짰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 가시는 분. 너무너무 가우디가 유명하니까 그럼 나 가우디부터 봐야 돼. 요런 분은 아침 일찍 사전 예매 반드시 해놓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다음에 까사바티오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보케리아 시장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호텔에서 짐 픽업해서 터미널로 가서 승선 후에 점심 식사 하시면 됩니다. 배에서. 첫날부터 점심 식사 가능해요. 뷔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바르셀로나는 이미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니면 내 다음에 제대로 여행할 거야 하시는 분은 그냥 요렇게 좀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게 아침에 추로스거든요. 추로스로 아침 드시고 그다음에 고딕지구를 산책하고 그리고 또 보케리아 시장 그리고 미슐랭 뭐 좀 세컨 레스토랑 이런 데서 런치를 드시고 터미널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건너뛰고 바로 터미널로 가셔서 승선하셔도 됩니다. 배 안에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코스를 다 써놨네요. 아침에 이제 추로스를 드시면은 요렇게 백년 노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 갓 튀겨낸 바싹한 추로스 드시고 또 뭐 점심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타파스 만들어 놓고 쫙 깔아놓은 집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까바 한 잔. 예, 이거 저녁에 하셔도 되고 점심에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뭐 추로스, 핫초콜릿 요런 거 드시고 고딕지구 산책은요. 뭐 이제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예, 대성당, 로마 신정 기둥, 예, 기원전 1세기에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왕의 광장, 예,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한테 나 갔다 올게요 하고 예, 갔다 와서 이제 인사도 했던 예, 그런 장소가 있고 오래된 뭐 다리라든가 건물들, 레이알 광장, 아까 가로등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유대인 지구. 예. 요런 것들 돌아다니시면 뭐 1시간 반, 2시간, 중간에 또 커피도 드시고 하면은 오전이 다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게리아 시장에서 뭐 하몽, 과일 주스 요런 거 드시고 미슐랭 식당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짐 픽업해서 터미널로 간다. 예. 자, MSC 전용 터미널이 있어요. 예, 작년에 만든. 예. 택시는 한 15에서 20유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중교통으로 가고 싶다. 나는 1, 2인이다. 그리고 돈을 아끼고 싶다. 그러시면은, 람블라스 거리에서 뭐 걷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예, 건물 콜럼부스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고 거기서 그 크루즈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3유로 예, 돈 내고 이제 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택시비보다는 좀 아끼는 편이죠. 그리고 탑승 시작은 보통 12시인데요. 크루즈 타기 전에 앱에서 내가 이 시간대에 탈 거야 예약을 미리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크루즈 타기 30일 전에 이제 체크인을 외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해놓으시면 예, 첫 시간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에 오래 있는 게 남는 거거든요. 첫날 점심도 먹고 크루즈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즐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기항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 또 쇼도 봐야 되고 해가지고 나름 되게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첫날에 크루즈를 좀 돌아다니면서 시설들을 익혀두시고 수영장도 좀 즐기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려면 점심 때 빨리 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시, 1시 사이에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터미널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뭐 막히거나 줄 서거나 이런 거 없이 쭉쭉 빠집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배는 출항은 6시 아니면 7시에 출항을 해요. 예. 탑승 마감은 4시 정도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일찍 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터미널인데요. 크루즈 터미널. 예. 공항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미리 체크인 해놓으셨으면은 그 앱 열어가지고 보여주면은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배까지 쭉쭉 가시고요. 이제 짐은 방으로 갖다 줄 거고, 예, 방까지 이제 무사히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뭐 가이드북에도 다 써놨고, 지금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 나중에 그냥 이거 다시 참고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널에 가셨을 때 가시면 이제 짐을 맡기라고 해요. 그러면 수화물 태그 달아가지고 방을 캐빈이라고 합니다. 방까지 배달을 해주는데 4시나 8시 이 사이에 저녁에 갖다 주고요. 그래서 낮에 수영장 가겠다. 뭐, 나 약 먹어야 된다. 이런 건 다 미리 빼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권도 빼두셔야 됩니다. 충전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 좀 드레스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빼두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방에 짐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체크인 했던 거, 뭐 여권 요거 다 보여주고, 타시면 쭉쭉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검색 다 합니다. 근데 이때 술이라든가 다리미, 뭐 전기 포트, 뭐 이런 것들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안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세한 사항은 그 웹 체크인 할 때 거기서 들고 와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다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술 뭐 여러 병 들고 갔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써놨으면 안 되는 건데 케바케예요. 이 엑스레이 통과했을 때 모든 사람 거를 다 낱낱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수 좋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타시면요, 비상소집 훈련을 합니다. 예, 직원들이 이 QR을 찍어서 영상을 봐라. 그리고 집합 장소로 대피해가지고 그 장소를 익혀둬라 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안 하시면은 선내에서 방송으로 호출을 하니까 예, 첫날 타자마자 요거 해두시는 게 좋고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뷔페로 직행을 해가지고 어, 그때 가방이 무겁다 그러면 가방은 그냥 방에 갖다 두셔도 되는데 방은 아직 청소 중일 거예요. 예. 그리고 방에 가시면은 그 앞에 룸키가 적혀 있고요.
룸키가 놓여 있고요. 거기에 내가 저녁에 먹어야 되는 식당 이름, 그다음에 식당 번호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에서 막 들어가면 오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나타나죠. 월드 유로파의 그 유명한 공간. 예. 이 엘리베이터 타도 요렇게 계속 여기가 중간이 보입니다. 여기 꼬불꼬불한 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월드 유로파의 나름 상징 중에 하나인 미끄럼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11층에 걸쳐서 쫙 내려옵니다. 예. 요런 거 첫날에 타두셔야 나중에 사람 많을 때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첫날에 타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빈 문 앞에 크루즈 카드가 걸려 있다고 했고요. 요거는 7일 내내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뭐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그 핸드폰 뒤에 꽂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첫날 앱이나 아니면 그 배 안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를 연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승인을 해서 250유로를 뽑아가고요. 실제로 결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사에서 디파짓을 잡아놓고요. 250유로 이상 쓰면은 또 돈을 뽑아가고 계속 가승인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같이 가신 분들은 계속 와인을 드시고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돈 2번 뽑아가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최종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 요거까지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뷔페를 먹고 나서는 공연 예약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월드 시어터라고 대형 극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브로드웨이 쇼, 요 되게 퀄리티도 높고 좋기 때문에 미리 쫙 예약해 두시면 되고요. 또 파노라마 라운지, 밤에 공연 한 3개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미리 막 보면서 예약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자리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웨이팅하면 보통은 다 풀립니다. 노쇼가 많기 때문에. 예. 앱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배 안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셜티 레스토랑도 첫날 예약해 두시면 좋습니다. 스파는 좀 가성비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비추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관심 있으시면 첫날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가 어느 정도 포함된 아까 제가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1등석 같은 그런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트 클럽은 전용 공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도 전용 공간이 따로 있고 다 풍경 좋고 붐비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나는 MSC는 타고 싶은데 가성비 좋게 프리미엄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요트 클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일찍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걸렸을 때 예약하시면 좋은 가성비로 갈 수가 있어요. 크루즈는 항상 좀 그 실시간으로 가격 변하는 게 많고 항공권도 뭐 코드가 많이 있지만 요거도 예약 코드나 뭐 프로모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똑같은 발코니 룸도요. 한국인은 대부분 발코니 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인테리어 룸은 창문 없는 방, 그다음에 오션뷰 룸은 창문이 있는데 안 열리는 방, 그다음에 발코니 룸은 그러니까 발코니가 있고 그게 문도 열려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건데 발코니 룸 안에도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벨라랑 판타스티카 코드 이거는 나름 가성비가 좋은 거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5시 반, 6시쯤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차는 9시 막 이렇게 하고요. 식당마다 3회전씩 돌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밥 너무 천천히 먹으면 좀 나가줄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등급인 아우레아 등급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 클럽은 아예 전용 레스토랑이 있는 거죠. 이 크루즈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공간이어서 내는 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리 하면 더욱더 좋은 대접을 받죠. 그리고 그 보통은 이제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메인, 디저트 요 세 코스가 나오는데요. 크루즈 안에서 식사는 다 포함이죠.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돈 따로 내지만 이 적혀 있는 내 룸키에 적혀 있는 이 기본 식당도 식사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식사에 메뉴판에 있는 거 다 주세요 해도 됩니다. 좀, 뭐,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일행이 있으면은 나는 이거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거 시켜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2층 뷔페로 올라가서 뷔페를 또 드시면서 2차를 하기도 하고요.
좀 한국 사람들이 그 무제한으로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뭐 크루즈 타면은 무제한 사육이래요 뭐 이러면서 유튜브 만든 거 많은데 중장년은 그렇게 하면은 배탈이 납니다. 예. 그래도 맛을 뭐 여러 가지 보는 거는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비용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음료는 추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녁은 이 자리에서 안 드셔도 됩니다. 예. 근데 보통은 첫날 정찬 드시고 3, 4일차 정도부터는 그냥 뷔페에서 간단히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어쨌든 정찬은 앉아서 서빙하는 거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좋은 자리 걸리시면은 바깥에 막 망망대해를 보면서 즐겁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좀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기겠다 하면 여기 전용 레스토랑 맨날 나가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쇼도 보시고, 방으로 돌아오면 이제 선내신문이 배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옵니다. 내일은 뭐 어디를 간다. 내일은 뭐를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유럽 지역은 별로 그런 건 없는데요. 예, 뭐 여권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들, 예,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은 그런 거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런 이벤트가 있다. 이런 것도 안내가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런 걸 앱으로 하는 추세예요. 예, 식당에 가도 앱으로 찍어가지고 QR 코드 통해가지고 뭐 메뉴판 봐라. 이런 식으로 자원을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요때 방으로 왔는데 밤에 짐이 안 와 있다 그러면은 게스트 서비스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지 물품이 뭔가 의심되는 게 있어가지고 잡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게스트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짐을 받아오셔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첫날까지 할 거예요. 예, 지금 말로 하니까 되게 긴 것 같은데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너무 두려우시면은 뭐 인솔자랑 가시거나 하셔야 되겠죠.